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김수지입니다. 당진시가 2018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신규 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며 한 발 빠른 국비 확보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정부 지원이 필요한 신규 사업을 사전에 발굴해 시의 역점 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됐는데요. 시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부처에 직접 현안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정부 예산의 확보와 조기 착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당진시가 2018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 27일 신규 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며 예년보다 한 박자 빠른 국비 확보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중앙부처와 국회를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국비 확보 활동에 앞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신규 사업을 사전에 발굴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시가 발굴한 2018년 신규 사업은 신평과 내양 간 항만 진입도로 건설, 솔매 공동묘지 미개발 지역 개발, 육아 종합지원센터 설치, 외목 해오름길 조성 사업, 합덕과 고덕아이시 간 국도 40호선 건설, 북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등 19개 사업이며 이에 따른 2018년 국비 확보 대상액은 187억 원입니다. 이 중 신평면 운정리부터 내양까지 3.1km를 잇는 신평과 내양 간 항만 진입도로 건설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된 사업으로 2017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경우 2018년부터 설계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외목 해오름길 조성 사업은 성문면 교로리부터 장구항까지의 해안에 탐방로와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약 48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합덕과 고덕아이시 간 국도 40호선 건설 사업은 총 연장 4.6km의 기존 도로를 확장 및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시는 이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2018년 정부 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사업 담당 부처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 장고항 국가어항 건설 등 시의 역점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 박차를 가할 방침인데요. 특히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김홍장 시장이 직접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국회와 중앙부처도 방문해 현안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정부 예산 확보와 조기 착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한편 당진시가 확보한 2017년 정부 예산은 올해보다 2,429억 원이 증가한 6,450억 원입니다. 당진시와 당진교육지원청이 제4차 산업혁명과 당진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2016 당진 미래교육 정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의 해법을 마련하고자 진행됐습니다. 당진시와 당진교육지원청이 지난 26일 2016 당진 미래교육 정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과 당진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학부모와 교원 등 당진 시민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의 해법을 마련하고자 열렸는데요. 어기구 국회의원의 진행하에 먼저 발제자인 김진숙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미래전략 특임팀장은 제4차 산업혁명, 우리 교육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의 변화 과정과 내용, 이에 따른 교육 분야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윤여준 충남교육청 학교혁신지원센터장은 충남교육청의 참학력과 학교혁신 사례로 지정토론을 열었으며 이한복 원당중학교 교감은 제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학교 모습을 제안하고 전선아 당진중학교 학부모 대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학부모 역할 제시, 박미자 당진시청 정책개발팀장은 당진 행복교육지구 운영과 방향의 로드맵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질의답변 시간에는 차세대 산업혁명인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교원들은 새롭게 변화할 학교의 모습과 발전 방향에 대해
학부모들은 새로운 시대에서의 학부모 역할 변화와 준비에 관한 질문에 입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전석진 교육장은 2016 당진 미래교육 정책 포럼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당진 지역의 교육 발전에 대해 함께 토의하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었던 측면에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이번 포럼을 마친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난 27일 새벽 당진 송악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서는 이번 화재로 인해 7,500만 원가량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새벽 당진시 송악읍 보건리의 한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공장 내부 약 630제곱미터와 야적 폐기물을 태워 소방서 추산 4,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당진시의회 이재광 의원이 지난 24일 2016 위대한 한국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같은 날 어기구 당진시 국회의원은 민생경제특별위원회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올 한해 시와 시민들을 위해 애써온 이재광 의원과 어기구 국회의원의 노력이 빛나던 순간이었습니다. 올 한해 당진을 위해 애쓴 당진시의회 이재광 의원과 어기구 당진시 국회의원이 그 공로를 인정받아 각각 2016 위대한 한국인 백인대상, 민생경제특별위원회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위대한 한국인 백인대상은 정치, 사회, 문화, 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봉사와 지역발전 활동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각계 명사들의 그 공로를 치하하고 표창하며 국내외에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매년 개최되는데요. 이재광 의원은 올해 열정적인 대민봉사 정신으로 의정의 신뢰성과 시민의 권리 보호에 헌신하고 소통 중심과 현장 중심을 바탕으로 선진 의회상 정립을 위해 열정을 다해 지난 24일 조직위원회가 선정한 2016 위대한 한국인 백인대상 의회 발전 공로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한편 같은 날 24일 어기구 국회의원은 사단법인 한국언론사협회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우수국회의원 대상 시상식에서 민생경제특별위원회 분야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민생경제특별위원회는 가계부채, 전월세 대책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방안과 청년 등의 일자리 문제 해소, 사교육비 절감 등 민생 안정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법 44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위원회인데요. 어기구 의원은 그동안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의에 성실히 참석함은 물론 오로지 민생만을 챙기겠다는 정치 모토를 달성하기 위해 서민 금융보호를 위한 민생 입법에 힘쓰고 민생을 챙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올해 당진시의 복합민원 처리 전담부서인 허가과가 신설되고 행정 절차가 대폭 감소되면서 시의 복합 민원 처리 기간이 빨라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전년 대비 건축 허가 건수가 45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허가 처리 소요 기간은 1.18일가량 단축됐습니다. 올해 당진시의 복합민원 처리 전담부서인 허가과가 신설되면서 복합민원 처리 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에 따르면 건축 신고를 포함한 올해 건축 허가 건수는 2,366건으로 지난해 2,321건보다 45건 증가했음에도 건별 평균 처리 소요 기간은 지난해 20.52일보다 1.18일 줄어든 19.34일로 단축됐는데요. 시는 건축 인허가 관련 착공 신고 처리 기간도 지난해 소요 기간 1.411보다 0.05일 단축한 1.36일로 나타났으며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와 사용 승인,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처리 기간도 지난해보다 각각 0.7일, 0.11일, 0.78일가량 소폭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개발 행위 허가 평균 처리 기간은 지난해 20.4일에서 올해 16.09일로 약 4.31일가량 줄어들었으며 농지 전용 허가와 산지 전용 허가도 각각 2일과 3.1일가량 대폭 단축됐습니다. 또한 건축 허가와 개발 행위 허가, 산지 전용 허가의 평균 처리 소요 시간의 경우에는 법적 처리 기한보다 최대 열흘에서 보름가량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허각과 신설 이후 복합 민원 처리 속도가 빨라진 이유는 건축 행위와 함께 의제되는 산지 전용이나 농지 전용, 개발 행위를 한 곳에서 업무를 함께 처리해 행정 절차가 대폭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시 관계자는 허가과가 신설되면서 민원인이 관계법령과 허가 기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또 다른 장점이라며 원스톱 민원 처리 2년차를 맞이하는 2017년에는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진시가 2016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올 한해 사업을 돌아보고 내년도 사업 방향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진시에 따르면 시가 2017년에 운영하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한 사업은 총 13개로 이에 6억 2,6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당진시가 지난 26일 2016년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추진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실적 점검과 더불어 내년도 사업계획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는데요. 이날 회의 자료에 따르면 당진시의 2017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사업은 총 13개 사업으로 이에 책정된 사업비는 총 6억 2,6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한국어 교육,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다문화 대축제,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 외국인 근로자 정착 지원 사업, 한국 엄마 되기 모성 건강교실 등으로 이 중 신규 사업인 외국인 근로자 정착 지원 사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의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한글 교실과 생활체육 교실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이 시민과 더불어 성장하고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 위원장 정병희 부시장은 현재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의 문제는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로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민관 협력과 지역 자원 연계가 필요하다며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우수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당진시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는 당진 지역 다문화 가족들에 대한 지원과 민간 협력을 위해 구성됐으며 현재 시와 시의회, 교육지원청, 경찰서, 여성단체 관계자와 다문화 가족 대표단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하실 때는 옷차림 단단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당진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며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춥겠는데요.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충남도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도에서 영상 4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당진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이나 낮은 기온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영상 1도까지 오르는데 그치며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홍성의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 영상 2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천안과 세종은 아침 기온 영하 10도로 출발하며 무척 춥겠는데요. 낮 기온은 영상 3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목요일 내일은 일부 중부지방에 아침까지 눈이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영하권의 강추위는 연말까지 계속되겠습니다.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근린생활시설 분양 충남 당진시 성문면 교로리 100-75번지 38,000평방미터의 대단위 근린시설을 분양합니다. 분양문의 010-4448-3123 010-4448-3123 분양문의 010-4448-3123 010-4448-3123
다리 퉁퉁 붓고 허리가 굽어가도 아버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등이 갈라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 그대로 당진이 키웁니다. 당진시 우수 농축수산물 해나루